자, 우리 책 목차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목차. 일단 여러분 이게 1학년 1학기 거예요, 이게. 1학년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3 때 거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훨씬 두꺼울 걸? 그치? 그래서 이제 책이 있는 사람들 보시면 책이 거의 막 300쪽이 넘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볼 텐데, 자, 목차 있는 부분 한번 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우리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 다항식에서 또는 뭐 수학에서 연산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사칙 연산을 하나씩 배울 거고, 이 곱하기는 미리 곱셈 공식으로서 내가 저번 주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아마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 2학년 때 아마 나오니까 이거 해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눗셈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는 거는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치? 이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을 배우면서 같이 배우거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뭐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옆에 보시면 나머지 정리라 되어 있지. 이 나머지 정리는 이번에 새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도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수분해 볼까요? 인수분해도 우리 바로 직전 학기에서 봤었죠. 3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범위로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랑 거의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 다만 그 3학년 때랑 지금이랑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3학년 때는 2차를 갖고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3차 이상의 높은 차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냐면 복소수라는 걸 배울 건데 우리 3학년 때 첫 번째 단원이 제곱근과 실수였거든. 실수. 그 실수 바깥쪽에 허수랑 실수랑 같이 포함해가지고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변 친구들 배우는 거 들어봤을 수 있는데 한 번쯤은 I라고 하는 허수를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인 사람은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프린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 책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보시고 2차 방정식은 우리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했고 여기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걸 새롭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섹션이 2차 함수죠. 여러분들 2차 함수 또 바로 또 직전에 시험을 봤죠. 2차 함수는. 근데 이제 벌써부터 또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섹션을 할 때 나중에 뭐 표준형이니 일반형이니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3학년까지 했었던 거에서 그래도 우려먹을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이제 볼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되어 있지. 방정식. 근데 거기 이제 목차 세부 목차 보시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잖아. 우리 3차랑 4차 방정식 풀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치? 애초에 3차 자체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밑에 보면 부등식이 또 있는데 우리 2학년 때 1차 부등식 하나 배웠죠. 근데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부등식 그거 딱 하나 배우거든. 1차 부등식. 그거 말고는 얘는 전부 다 또 새로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긴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딱 가면 중간고사를 어디까지 정도 볼 거냐면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있지 얘들아. 여러 가지 방정식 그 중간이나 아니면 그거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아마 볼 건데 양이 엄청 많죠. 양 자체가 대단원 1개 반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랑 학습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벌써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책 있는 사람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넘기셔야 돼. 자, 원래 이 공통수학이 원래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1년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등수학이란 이름으로 이제 불렸었는데 그때랑 교육과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1학기 이제 마지막 내용, 거의 마지막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 기억나죠? 2학년 때 막 공이 뭐 10개가 있는데 그걸 막 뽑아서 뭐를 만들고 이런 것들. 근데 확률은 안 나와요. 확률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란 과목에서 새롭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행렬. 자, 이 행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학년 선배까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수능을 2015년, 16년도에 봤거든? 14, 15? 14, 15에 봤구나. 14, 15.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직전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만 해도 행렬이 있었습니다. 수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빠졌어요, 행렬이. 그때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왜 빠졌을까요, 이 행렬이? 어려워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 단계 또 한 학년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 3차,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새로운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행렬까지 같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착실히 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1년 과정이 아니라고 얘들아. 이거는 몇 개월 과정이라고 이거? 한 학기짜리 과정이라 한 학기까지. 그래서 요만한 게 2학기 때 또 있어요. 공통수학 2라 해가지고. 그래서 요만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굉장히 양이 좀 많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이제 공통수학 2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2학년 때 가서 이제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개를 또 배웁니다. 확률과 통계. 그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이과라고 하지. 그 문과 이과가 나눠져서 수능도 따로 봤는데 이제 너네 세대부터 2009년부터는 수능도 같이 봐요. 이과랑 같이 봐 수능을.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어. 왜냐면 500명 중에 1등이면 그래 아니 500명 중에 1등도 잘한 거긴 한데 아무튼 이 500명 중에 1등이랑 1000명 중에 1등이랑 뭐가 더 가치가 높지? 당연히 1000명 중에 1등이 더 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1등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만약에 내가 500명 중에서 150등을 했어. 근데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이거 2배 하면 몇 명이야? 300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150등이나 300등은 또 좀 얘기가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이과 할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원래부터 이과 생각했던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내가 옛날에부터 문과를 생각했다 하는 사람들은 문이과 같이 수능을 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능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도 과학도 다 보잖아. 수능 때. 알아요? 알아? 알지. 원래는 안 봤어. 문과는 사회만 보고 이과는 과학만 봤었어. 작년, 그치 여러분들 한 학년 위에보다. 근데 이제부터는 사회과학도 다 봅니다. 무슨 뭐 융합형 인재를 만드시겠대. 뭐 대단한 분들의 뜻이 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뭐 수학도 문과 이과 공통이고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고교 학점제다 뭐 5개 ABCD로 바뀐다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ABCD로 바뀌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야. 절대평가가 뭔 줄 알아? 절대평가는 남들하고 점수가 상관이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내가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지금 현재 그렇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아니야. 이게 뭐 10%, 뭐 30% 이런 식으로 딱 퍼센트로 끊는다니까. 그러면 나만 잘하면 안 돼. 나도 잘해야 되고 남들도 못해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축하드려요. 아무튼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신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부터는 또 저기잖아요. 그 인구 절벽이라 하나? 그래서 사람도 줄어들어가지고 등수 그 저기 학교에 사람도 별로 없다며. 고등학교 가도 내신 따기도 되게 빡셀 것 같은데.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알려주는 거야. 아니 난 특목고였잖아.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겁을 주고 하는 이유가 숙제도 많아질 거고 진도 나가는 속도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겁을 주는 거란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 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10페이지에 있는 내림차순, 오름차순까지 다 했죠? 기억나요? 내림차순, 오름차순까지 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저번 시간에 너네 반 그 녹화한 거 있잖아. 그 녹화한 게 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아마 영상 올라간 게 월수금반 걸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월수금반은 저번 시간에 용어까지밖에 안 했거든.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 안 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다음 시기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은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 박스 안에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풀으래. 동기원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래.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내용들이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것만 좀 보자. 그 잘 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 설명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설명 이렇게 돼서 중간에 1번, 2번 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1번, 2번. 그래서 그 2번 괄호 있는 거에 동그라미의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것만 봐보세요. 자,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 잘 하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써? A 마이너스 B고 C는 뭐야? 뿔씨야 맛이야? 당연히 뿔씨겠죠, 그렇죠? 뿔씨. 이렇게 이제 이것만 잘 찾아달라는 소리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예제에 식이 두 개 나와 있죠. A랑 B 두 개 나와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첫 번째 건 A, B 더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빼는 거고 세 번째 거는 A랑 그 B 두 배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빼는 건데 요거를 계산을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내가 저번 시간에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있잖아. 요거 1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이런 덧셈과 뺄셈 있죠. 요것도 한 2번 정도에서 분명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어려운 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니, 그치? 이렇게 쉬운 것도 있을 텐데 저기서 틀려버리면 이 답이 없겠죠. 저기서 틀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는 이따가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있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교환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법칙,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교환법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러분도 예시를 하나 딱 써놓으면 와닿을 거예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덧셈에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되는 거를 교환법칙이라 합니다. 요거 예시도 써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볼게요. 이 결합법칙은 뭐냐면 자, 2 더하기로 하자.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게. 2 더하기 3 더하기 4. 자, 근데 저거 2, 3, 4 더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암산 쫙 해가지고 9 하겠죠. 9. 그런데 뭐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때 시절 생각해보면 얘를 한 번에 못 더하잖아. 한 번에 못 더했을 때 얘랑 먼저 차근차근 더해서 5예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9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기억나?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하는 거나 아니면 잘 봐. 여기서 3이랑 4랑 더하면 7이죠. 이렇게 더하면 똑같이 9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덧셈에서 같은 똑같은 식에서 항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계산의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아마 5학년 때 이제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우리 계산을 먼저 하는 것들은 괄호를 쳐줬죠. 괄호를 쳐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치든 여기다가 치든 계산의 결과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환은 항의 순서 있죠. 항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요. 결합법칙은 이 괄호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시면 이런 표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런 표시? 요거 화살표? 화살표에 두 번째 거 2번이라 되어 있는 거 그거 다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다항식의 뺄셈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쭉 쳐놓을게요.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얘들아, 1 빼기 2랑 2 빼기 1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얘네들 성립 안 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2 빼기 3 빼기 4 하는 거랑 4 빼기 3 빼기 2 하는 것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서는 되지만 뺄셈에서는 저게 성립이 안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지금 봤던 박스 위에 제목을 다시 보시면 4라고 되어 있고 다항식에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 나와 있지 이게 뺄셈에 대한 성질이라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덧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2페이지의 아래쪽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가, 나, 다에다가 결합, 교환에 대한 거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좀 집어넣을 건데 자,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 자, 가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올 때 틀린 그림 찾기 좀 해봅시다. 어떤 게 좀 변했는지 보니까 괄호를 묶은 방식이 다르죠. 첫 번째는 3개, 2개 묶어놨고 두 번째는 앞에 2개 안 묶고 뒤에 하나 안 묶고 가운데 2개를 묶어놨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5개 항에 있어서 순서가 바뀐 건 없죠. 그냥 괄호만 위치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무슨 법칙이냐면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결합법칙 이렇게 할 겁니다. 결합법칙. 그래서 결 이렇게 써놓든 결합법칙 이렇게 써놓든 자,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 자, 나랑 가랑 이제 거기 위에서 내려오는 거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내려오는 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괄호는 안 변했어요. 괄호의 위치는 그대로야. 근데 뭐가 변했을까요? 지금 보면 항의 순서가 싹 뒤집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의 순서를 바꾸는 거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 합니다. 교환 법칙. 마지막 다 한번 볼게요. 자, 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변화한 게 있죠. 이번에는 항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고 뭐가 바뀌었냐면 괄호를 묶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가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결합 법칙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몇 개 좀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13쪽 보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자, 첫 번째 그 A랑 B랑 C랑 3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식 3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1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당연히 요거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대입이라는 거 있죠? 이 식을 대입하든 숫자를 대입할 때 얘를 그냥 무지성으로 막 갖다 집어넣으면 너무 힘들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식,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야 되는 저 위치에 있는 저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2b 플러스 c까지밖에 못하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2b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다가 그냥 A, B, C를 대입하면 당연히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B 계산하면 플러스 12C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도 계산이 되겠지. 그치?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더 간단하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A, B, C를 이제 쏙쏙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 실제로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습장이나 이런 거 있나요? 없으면 여기 앞에 이면지 있거든? 이면지 필요한 사람들 여기 갖다 쓰시고 그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게 예제다 보니까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답이 있어 얘들아. 그치? 답이 있는 거 보이니? 이 답을 가려. 이면지로 이렇게 딱 가려놓고 내가 1번 여기까지 설명했고 2번은 여기까지 설명해 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A, B, C, A, B, C에다 각각 쭉쭉쭉 대입을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까지 좀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엔 대입하고 정리하는 건 맞아.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A랑 B를 직접 주진 않았죠. 어떻게 줬냐면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A 마이너스 B가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주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마이너스 4B가 얼마인지 이거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A랑 B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러면 둘이 먼저 더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요거를 연립방정식이라 하죠. 자, 둘이 더하면 이게 몇 A로 남죠? 2A로 딱 남겠지. 그치? B는 사라진 상태로. 자, 근데 얘만 더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주르륵 나와 있는 식들 있잖아요. 그치? 요것들도 한번 같이 더해볼게. 그거 책 보면서 따라와봐. 자, 더해보면 8x 제곱 더하기 4xy 빼기 10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2a잖아요, 얘들아. 2a니까 a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을 딱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a고 같은 방식으로 b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할까?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빼면 되겠죠. 빼면 2b가 나오니까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해볼 일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면지로 또 가리시고 b를 한번 구한 다음에 A 자리, B 자리 여기다가 이제 다시 A, B를 넣고 이 값이 얼마인지 깔끔하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까 틀렸었던 사람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덧셈하고 뺄셈 있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2번 아니면 뭐 그 뒤로 가봤자 2, 3번 안에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어쨌든 니네가 이것도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4점, 뭐 3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숙제할 때 얘도 이런 내용도 있을 거거든 다. 하니까 많이 틀려보시고 많이 틀리면 안 되지. 많이 맞춰보시고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는 뭐 할 차례죠 이제? 곱셈 할 차례죠. 곱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미 우리가 외워놨습니다. 그렇죠? 외워놨고 한창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거 말고 그 곱셈 공식하고 곱셈 공식 변형 말고 노가다로 해야 되는 곱셈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이제 곱셈 해보겠습니다. 곱셈. 자, 거기 첫 번째 지수법칙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지수법칙. 이 지수법칙도 언젠가 한번 구경을 해본 적이 있죠. 이 지수법칙. 요거 언제 구경해 봤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아마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나오는 내용 다시 한번 반복이니까 한 번 더 볼게. 일단 첫 번째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는 얘를 갖다가 지수까지 곱해주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주냐면 m하고 n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m 더하기 n.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어떻게 하냐면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요거는 a의 m에서 n을 어떻게 할 거냐면 딱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면 더하시면 되고 나누면 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교재에 보면 세 갈래로 나눠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교재에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일까요? 근데 그 세 개를 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거 두 개만 써놓고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써놓을게요.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1제곱.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a의 7제곱에서 a의 4제곱을 나눴어. 그러면 얘는 a의 7에서 4를 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a의 세제곱이 나올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저렇게 빼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냐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했어. 그러면 a의 5제곱에서 5제곱을 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a의 0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0이니까 이거 0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어떤 수나 어떤 문자든 간에 뭐든지 다 0제곱을 올리잖아? 그러면 숫자는 얼마로 나오냐면 1로 나와요. 1로. 요거는 약속이 된 거니까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봐봐. a의 5제곱 나누기 a 5제곱 했어. 그러면 위에 5개 있고 밑에 5개 있으니까 니네가 약분을 할 거 아니니? 약분 생각해봐. 아니면 이걸로 쉽게 생각해서 이걸로 한번 해봐. 뭐 2분의 2 이런 걸로 해보자. 이게 1이야 0이야? 1이죠. 쭉쭉 없애서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약분해서 없어지면 우리가 1로 쓰기로 했잖아. 0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치? 그거랑 이제 같은 원리라 생각해 주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근데 저렇게 하다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a의 6제곱에서 a의 9제곱을 나눠. 그러면 a의 6-9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빼면 a의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뭔가라고 하겠는데, 자, 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역수의 의미입니다. 역수. 거기 하나 적어 놓을까요? 역수라고. 여러분들 역수가 뭔지 알아? 뒤집는 거죠. 분자 분모를. 그치? 그래서 자, 봐.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분자 분모를 뒤집어 줄 거야. 됐어?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나누기 얘니까 요게 분모로 들어가겠죠. 9제곱이. 그러면 위에 6개 있고 밑에 9개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쭉쭉 나눠주면 밑에 몇 개 남겠어? 3개가 남고 위에는 1만 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 갈래로 나눠보지 마시고, 나눴을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건데 0제곱이 나오면 1로 쓰자,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면 역수로 쓰자.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굳이 이거 세 개로 알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정리됐어요, 이거? 그래서 곱할 때는 더하기, 나눌 때는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짜 이건 곱하는 거야. 요거에다가 괄호 바깥쪽에 이렇게 썼을 때 a의 mn제곱 이렇게 a의 mn제곱 서로 m하고 n 곱하시면 되고요. 4번하고 5번 같은 맥락인데 a,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분배해 주듯이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 딱 되겠습니다. 됐어요? 5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시 하나 보시면, 자, 요런 거 하나 있죠. 요런 거. 요거 갖고 한번 우리 계산 좀 해볼게. 자, 이 세제곱 있죠. 세제곱. 요 세제곱을 갖다가 골고루 해줘야 돼. 자, 잘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있죠. 이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얼마야? 이거. 그냥 마이너스지, 그치? 얘는 그냥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x를 3번 곱하면 x의 몇 제곱?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y제곱. 요거를 3번 곱하면 y의 6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시면 돼. 하나씩 하나씩.
마이너스 그대로지. 마이너스 앞에 3번 곱한다 했잖아 내가.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세요 이거.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라 되어 있는 거 볼게. 자, 거기 보면 좀 거창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하시란 소리예요. 노가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개 있죠. x 플러스 y 하나랑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나 이렇게 있잖아. 이거 그냥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곱하고 쭉쭉쭉 곱해가지고 정리해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맨날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을 거 아니니? 맨날 이렇게 하면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이제 뭐를 갖다 생각을 해낸 거냐면 곱셈 공식을 생각을 해낸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저거를 저렇게 안 하고 맨날 자 이거 두 개 있어.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이야. 이렇게 곱하면 AB야. 이렇게 곱하면 또 AB야. 이렇게 곱하면 B제곱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2AB야. 맨날 이러고 있으면 너무 불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식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닌 건 다 어떻게 하자? 노가다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곱셈에 대한 성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배웠던 거 두 개가 이제 있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아까 배웠던 거랑 이제 똑같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 분배법칙이라 되어 있는 거 볼게. 자, 이 분배법칙은 뭐냐면 얘는 a 괄호 열고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얘를 봐봐. 이렇게 하나씩 이제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a, b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랑 c랑 곱하면 a, c일 거 아니야? 그런데 요 가운데 더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써준다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이고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이제 필기하셔야 돼요. 이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를 풀어주는 것만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한 줄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똑같지만 이거 반대로 해서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게요. AB 플러스 AC는 A 괄호 열고 B 플러스 C. 이렇게 다시 거꾸로 괄호를 묶는 거 있지. 이렇게 거꾸로 괄호로 묶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그래서 마치 저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공식 쓰기 전에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를 앞으로 끌어내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다 분배 법칙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기억을 갖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인 사람들은 한 장 뒤집어야지 9번이 있을 겁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분배 법칙이 사용된 거를 다 고르라 했죠. 그렇죠?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오는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x랑 x 플러스 n, 그 다음에 m이랑 x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음 줄 내려간 거 보니까 얘를 전개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xn, 그 다음에 mx 플러스 mn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 보일까요? 다음 줄에.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괄호를 풀고 있죠. 이런 거 저기라고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서 기억 골라주시고 분배 법칙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거 분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 항의 순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x제곱, xn, mx, mn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괄호로 묶은 방식이 바뀌었죠. 괄호를 묶은 방식이 바뀐 거 아까 했습니다. 교환 법칙일까요? 결합 법칙일까요? 괄호 묶음 방식 바꾼 거.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 그래서 니은은 결합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디귿은 뭐가 바뀌어 있나요? 디귿까지 내려올 때. 괄호의 위치는 안 바뀌었죠. 괄호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괄호 안에 있는 xn하고 mx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일까?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교환 법칙이에요. 그래서 디귿에다가는 교환 법칙 써주시고 자, 마지막 리을은 뭐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x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죠. 보이나요? x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 x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분배 법칙이라 했죠. 그래서 리을도 골라주셔야 되고 분배 법칙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억만 고르고 틀린다고. 근데 기억하고 리을 둘 다 분배 법칙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필수 예제 3번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번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 쭉 나와 있는 전개식에서 뭐 찾으라 했냐면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한번 이제 했을 텐데 얘들아, 저기서 x 세제곱 개수 구하려고 이거를 싹 다 전개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 아닐까? 그치? 요거 시간 낭비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하지 마시고 x 세제곱 나오는 것만 찾아볼 거야. 자, 이거 1 있지? 1이랑 누구랑 곱해야 x 세제곱일까? 뒤에 있는 것 중에 5x 세제곱이랑 곱해야겠지. 이렇게 연결시킬게. 둘이 곱하면 5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는 거야. 이 3x랑 뒤에 누구랑 곱해야지 세제곱이 나올까요? 뒤에 있는 4x 제곱이랑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2x의 세제곱. 자, 그리고 2x 제곱이랑 뒤에 있는 누구랑 곱해야 될까요? 2x랑 곱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4x 세제곱이고 마지막 요거 4x 세제곱이랑 누구랑 곱해야 될까? 3이랑 곱해야겠지. 그렇게 곱하면 12x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다 더해주시면 이게 얼마냐면 33x의 세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딱 찾았으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를 다 전개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을 한번 해볼 건데 10번은 조금 형태가 살짝 다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곱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는 저거 제곱 3개짜리 묶는 건 곱셈공식에서 배웠는데 지금 4개짜리는 안 배웠는데요. 맞아요. 4개짜리 안 배웠어요. 근데 얘는 뭐랑 똑같은 의미냐면 자 보세요. 이거 얘랑 똑같은 의미야. 얘들아. 그냥 똑같은 거 2번 곱한 거야. 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계산할 때 이거 똑같은 거 2개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위에서 지금 알록달록하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4제곱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5제곱이 나오는지 그 개수들을 한번 지금 찾아볼 거예요. 자, 시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4제곱은 11 나오죠. 개수 11 나오고 그 다음에 5제곱은 조금 덜 나옵니다. 마이너스 6 나와요. 그래서 A가 11이고 B가 마이너스 6인데 마지막에 둘이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 둘이 빼라고 했지, 그치? 빼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그 5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17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필수예제 3번의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식이 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식 하나 좀 써볼게.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고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밑줄 칠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거까지 밑줄 좀 쳐놓을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개수 구할 때 내가 그랬잖아. 다 전개하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전개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수항까지 해가지고 전체 개수를 다 알아야지만 사실 답을 구할 수 있겠잖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다 전개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일단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x는 1 대입이라고 또 적어 놓을게요. x는 1 대입. 자, 지금부터는 그냥 원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뭐 이해 안 가도 됩니다. 일단 원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개수가 따로따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차수 때문에 그래. 얘네들이 곱하면 10x 5제곱이죠. 둘이 곱하면. 근데 얘랑 곱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4x 4제곱이거든. 그쵸? 근데 이 5제곱이랑 4제곱이랑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5차 따로, 4차 따로, 3차 따로, 2차 따로 상수항까지 따로따로 다 구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 차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차수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차수를 싹 무시를 해줄 수 있는 숫자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다가 x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x를 1차면 1이고 그냥 제곱하면 1이고 세제곱해도 1이고 4제곱해도 1이고 계속 1일 거 아니야. 차수에 영향을 안 받고. 그치? 근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어? 안 되죠. 얘는 0 집어넣으면. 그쵸?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부터는 다 0, 0, 0, 0, 0 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럼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왜냐면 짝수 차수는 그냥 1이야. 제곱해서. 근데 홀수 차수는 얼마야? 3차 이런 거 얼마야? 마이너스 1 3번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원리 때문에 찾아낸 숫자가 뭐냐면 x는 1이라는 걸 찾아냈다는 소리야. 자, 간단합니다. 저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만 갖다가 대입해 달라고 이렇게 1만 갖다가 쭉 대입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 2-1 더하기 3, 5-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싹 다 대입을 합니다. 차수 싹 다 무시됐죠? 자, 그 다음 계산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왼쪽 계산하면 얼마? 4고요. 오른쪽 계산하면 얼마? 5죠. 그러면 4, 5, 20 딱 하고 답 그냥 쓰고 끝내면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 다음에 근데 저는 못 믿겠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20인지 못 믿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씩 싹 다 전개를 해가지고 차수를 다 살려놓은 다음에 개수를 찾아서 하나씩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면 2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전개 못하고 아마 잠들겠지. 여러분들 귀찮아가지고 그죠? 근데 아무튼 뭐만 기억하자? 1 대입하는 거 기억하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생각 갖고서 밑에 한 문제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밑에 있는 12번 있죠? 12번.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는 이제 이거를 직접 구하는 거지만 지금은 중간에 있는 K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식이 3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k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의 모든 항의 개수 총합, 상수항까지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x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 생각하자고?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 자,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k가 아니야. x에다가만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3 빼기 1이니까 2고 이쪽은 1에서 k 빼고 4k를 또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2에다가 1 마이너스 5k 이렇게 한 거야. 얘를 만들어낸 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게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다 전개하지 마시고 2랑 누구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18이야? 마이너스 9랑 곱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5k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9고요. 1을 넘기시면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 값은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상수항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 구하라 했을 때는 뭐를 생각하자고? 1 대입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곱셈 공식 저기를 할 거예요. 계산을 직접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다 통과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통과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숫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금 더 연습을 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있죠. 오늘 숙제는 이 개념 원리 책하고 그 다음에 저거 연산 클리어 두꺼운 거 요 책으로 나갈 테니까 요거 이따가 내가 수업 영상 올리면서 같이 문자로 쏴줄게. 숙제 범위. 그래서 그거 숙제 범위 잘 보시고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지? 목요일이죠 우리가. 목요일 날에는 곱셈 공식 시험도 이제 없으니까 아마 진도를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잘 복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다항식 덧셈 뺄셈 맨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다항식의 정리 이런 거 있잖아. 내림차순 오림차순 요거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내가 안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고생했고 우리 목요일 날 5시 반에 봅시다. 수고했어요.